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기 유학과 관련해서 한 달 생활비, 1년 생활비,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세 가족 생활 가능한가요? 한 달에 400만 원으로 엄마와 아이 생활 가능한가요? 그런 질문들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고 실제로도 많이 봅니다. 많이 듣고. 유학생활, 저는 영국에서 유학생활도 했고 캐나다에서 이민생활도 했고 지금은 가족이 말레이시아 쿠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비용이, 큰 비용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초기 비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적어도 조기 유학 기준으로 엄마나 아빠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즉 부모랑 아이가 이제 같이 갈 경우에 보통 집이 필요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비슷할 거예요. 일단 집이 필요하고 당연히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나이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거니까 조기 유학을 가는 거니까 학비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 여러분 어떤 집에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 생활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딱 캐나다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딱 말레이시아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겠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많이 거주하는 이런 주거 형태가 있잖아요. 특히 외국인으로서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현지인들이 사는 그런 주택 구조에서 사는 게 적응이 되지 않은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콘도나 아파트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남아 기준으로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월 200~300 하는 그런 고급의 빌라나 고급 단독주택이나 그런 곳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200만 원 이상의 그런 그래도 괜찮은 콘도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동남아 기준으로 정말 한 50만 원 정도의 그런 좀 약간 오래된 낡은 콘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외곽에 낡은 콘도, 좀 오래된 콘도에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말레이시아도 제가 사는 쿠칭만 해도 2,000링깃 미만의 콘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4,000링깃은 없겠습니까? 5,000링깃은 없겠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KL 기준으로는 더하죠. 6,000링깃, 7,000링깃, 10,000링깃짜리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또 3,000링깃짜리도 있고요. 물론 기본적인 그 부동산 렌트비는 아무래도 KL 쪽이 외곽 쪽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서울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대체적으로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평수나 같은 조건이라고 그럴 때 아무래도 한국도 수도권 쪽이 비싼 것처럼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가 아무래도 렌트비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가정의 그 경제 규모는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월급, 어머님의 월급, 예를 들어서 가게의 수익 구조를 남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맞는 선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렌트비로 100만 원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나는 계속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를 보고 있고 그런 얘기만 듣고 있다면 나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60만 원짜리에서 렌트도 살 수 있다면 나는 뭡니까? 초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어느 곳에서나 초이스는 있습니다. 선택은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짜리 렌트를 200만 원짜리로 깎을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하지만 외국인이 그렇게 내고를 하기는 현지인들과 그렇게 처음 가가지고 내고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3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대여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그냥 상식선에서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차 하면 무조건 고급 외제차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그런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 가서도 그렇게 능력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내 기준에서 차는 벤츠다. 나는 그거 이해는 못한다. 그러면 그런 분은 능력이 되시면 벤츠를 타시면 되는 겁니다. 북미에도 벤츠는 있고요. 말레이시아에도 벤츠는 있습니다. 어느 곳에 벤츠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규모를 알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좋은 차를 타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때 과연 얼마나 좋은 차가 필요할까? 그리고 몇 인승용이 필요할까? 고민하시고 외제차 혹은 말레이시아 현지차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말레이시아 현지차들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값은 기본적으로 북미는 한국보다 자동차 값이 비싸지 않을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똑같은 차종이라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초기 비용은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말레이시아 국산차를 탈 것인가? 내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도 소위 말하는 아우디나 BMW나 벤츠를 탈 것인가는 내가 내 경제 규모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이 다 벤츠 탄다고 나도 벤츠 타는 건 아니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는 지역에 따라서 좀 잘 사는 지역, 아무래도 좋은 차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쿠칭에서도 아이 학교 라이드 해주다 보면 정말 포르쉐는 못 봅니까? 아이 학교에서 많이 봅니다. BMW, 벤츠 아주 흔하게 봅니다. 즉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에 맞게 타는 거고 내 규모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이 학교에서도 국산차도 말레이시아 국산차들도 보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벤츠를 말레이시아 국산차 값에 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벤츠를 말레이시아 국산차 가격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학교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학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3천만원 고학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도 있고요. 저학년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대 학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고학년이라도 굉장히 저렴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내가 비싼 학교 3천만원대 학교를 정해놓고 나는 500만원만 내고 싶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이가 1학년 2학년인데 2천만원짜리 학교에 보내놓고 나는 500만원만 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내 경제력에 따라서 학교도 선택하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원으로도 해결되는 국제학교가 있는 반면에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캐나다에서 저희 가족이 살았던 캐나다에서 자녀가 2명인데 1년에 1억씩 들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자녀 2명에 부모 한부모에 1억이면 정말 선방하셨네요. 저는 10년 전에 미국에서 그 이상을 썼습니다. 정말 그 정도면 알뜰하게 사신 거예요. 그런 댓글들이 주류입니다. 근데 또 어떤 댓글은 1년에 1억 다들 너무 잘 사시네요. 그런 부러움을 표현하는 그 댓글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초기 정착 비용 말레이시아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일단 아이 학비가 들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 부모 학비가 들었죠. 처음에는 그게 아이 학비랑 대동소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필요했죠. 하지만 신형차를 샀는데 북미 기준 미국차 신형차를 샀는데도 말레이시아에서 샀던 그 일본 소형차보다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3분의 2 가격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였고요. SUV 형태였고, 괜찮은 차를 신형으로도 당시에는, 네, 2천만 원 조금 더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차,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렌트비요? 뭐 렌트비도 캐나다에서도 뭐 300만원, 400만원짜리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내 가정 형편에 맞춰서, 내 경제 규모에 맞춰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 렌트를 200만원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월 렌트를 100만원밖에 나는 여윳돈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100만원의 렌트를 내면서 200만원, 300만원짜리 렌트의 집을 기대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아무리 남들한테 한 달 생활비 얼마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참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뭡니까? 한 달에 1000만 원도 부족하거든요. 한국에서도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한국에서도 7, 800만 원으로 사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그 자신의 기준에서밖에 얘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뭐 영국 유학생활 할 때도 학비는 제가 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타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학비란 거 국제학생은 그 학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 따라서 뭐 저도 등록금이 3천만 원 미만이었지만 4천만 원 넘는 학교는 없었겠습니까? 당시에도 그 오래전에도 여러분 5천만 원 되는 학교는 없었겠습니까? 학교나 전공에 따라서 등록금이 외국인 학생도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학교와 내 전공에 따라서 학비가 정해지는 겁니다. 학비를 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일시불로 냈을 때 학교에 따라서 뭐 5% 할인해주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숙사 비용 같은 거, 홈스테이 비용 같은 거 어떻게 크게 협상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 가족도 캐나다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 정말 그냥 뭐 핫도그 몇 개 먹고 간단하게 브런치만 먹어도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는 뭐 저렴한 곳에 가도 5, 6만 원 이상이고요. 팁까지 포함하면 뭐 7, 8만 원 이상 잡아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정말 햄버거만 어디 가서 먹어도 한 3인 가족 기준으로, 저희 3인 가족이니까요. 3인 가족 기준으로 5만 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햄버거만 먹어도 그렇습니다. 5만 원이 뭡니까? 조금 뭐 괜찮은 데 가면은 그 이상 되죠. 스테이크나 좀 먹으려면 정말 뭐 몇십만 원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돈으로. 그러면 맨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지내다 보면 뭡니까? 한 달에 돈 1000만 원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보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냥 우리 말하는 뭐 캐나다에도 코스트코, 그럼 뭐 월마트, 아니면 그 지역에 이제 캐나다 그 지역 마트들이 있잖아요. 대형 마트들. 국내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북미 브랜드들. 그런 데 가서 장 보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해서 장 보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즉 내가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을 경우에 얼마든지 생활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외식을 할 때 캐나다보다는 절대적으로 싸죠. 절대적으로 쌉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벅스 커피만 맨날 마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외식을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그런 급의 소위 말하는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야 된다. 그렇게 내가 계속 외식을 한다면 아마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비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보기 할 때도 나는 한국 제품들을 무조건 선호한다. 그리고 그런 뭐 라면도 꼭 한국 것만 나는 먹어야 된다. 모든 음식이 그렇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말레이시아 기준으로도 아마 한국보다 비용이 더 들면 더 들어도 적게 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냥 로컬 브랜드도 사용해보고 외식을 할 때도 로컬 식당들을 이용하고 내가 강약 조절을 잘 한다면 얼마든지 내 그 경제 규모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 뭐 3인 가족이 오는데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아이 학비, 뭐 자동차,
그리고 렌트, 모든 거 다 생활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휴대폰비, 컴퓨터, 인터넷 비용 다 포함해서 3인 가족 평균 월 200 잡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내 집 다 있고 아이 학교 무료라도 200만 원으로 3인 가족이 사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에. 말레이시아는 하다못해 렌트 비용, 아이 학비, 예? 초기 자동차 비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가 없이 생활하기 힘든 곳이니까요. 북미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네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또 이 사람아 당신이 몰라 가능해 200만 원으로도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은 200만 원으로 얼마든지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무조건 외국 생활하면서 여러분 진짜 밥만 먹고 애 학교만 보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문화 생활도 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다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자기가 알 수 있는 거고 자기의 생활 스타일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 또래 중에서 같이 영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학비는 말씀드렸지만 학비는 내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뭐 렌트비가 다르긴 합니다. 기숙사비도 다릅니다. 아무래도 지방이 좀 더 저렴하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지방에서도 1년에 1억 씁니다. 유학생활 하면서도. 저도 그런 친구들을 봅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여유는 안 됐으니까요. 네, 학비는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생활비에서 제가 그래도 알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하고 뭐 피자집도 가고 친구들하고 레스토랑도 가고 친구들하고 펍도 가고 예, 다 할 거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잘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기 유학이나 이런 거 고려하실 때 생활비 고려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깎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비용을 내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생활 스타일을 유지할 것인가는 온전히 그 가족들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취향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맨날 외식해야 되는 사람인데. 응?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러면 말레이시아 가서 맨날 요리하는 거. 말레이시아에서는 오히려 정말 장 봐서 요리하는 게 말레이시아 로컬 식당에서 맨날 사 먹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듭니다, 여러분.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외식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코스트코에서 장 보고 내가 그거를 요리를 하면 오히려 생활비가 확 굉장히 줄어들겠지만 말레이시아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 나라에 따라서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